오늘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6월에도 열대야. 예, 어제 밤에 더웠어요. 밤에 무척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열대야가 왔고 오늘도 많이 더울 것 같아요. 어제랑 날씨가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지금 26.5도인데 어제와 똑같이 낮 기온은 30도 선까지 오른다고 하고 광주, 대구도 35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많이 더운데 이렇게 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또 곳곳에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소나기가 맞아요. 내더라고요. 예. 저도 오늘 출근길에 비가 와서 또 놀랐는데 오늘 뭐 중간중간 계속 비가 올 것으로 보이니까 출근하실 때 우산 꼭 챙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소식인데요. 네. 다음 달 3일이에요. 그럼 취임 한 달 만이잖아요. 맞습니다. 내일 모레 오전 10시에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되고요.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해서 활발히 소통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3일이 아니라 이달 3일이네요. 모레네요. 모레. 예. 죄송합니다. 아직도 6월에 살고 있었어요. 내일 모레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 계속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게 회견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이 된대요. 네. 굳이 우리말로 좀 바꿔보고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네, 무슨 뜻이에요? 타운홀 미팅. 의견을 듣는 공개 회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그래요? 될 것 같아요. 예. 기자들과 더 좀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타운홀 미팅이라는 게 보통 미국에서 많이 좀 하는 네. 그런 형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요. 예. 뭐 지역 정치인이나 기업 맞습니다. 최고 경영자 등 말하는 사람이 또 청중들과 이렇게 둘러 앉아서 대화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네, 네.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의응답과 토론이 오가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5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지역 현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었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가 타운홀 미팅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요. 강 대변인은 뭐 언론이나 국민이 궁금해하는 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대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국민들이 자주 소통의 기회를 갖는 거 좋죠. 네, 그렇죠. 참석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네,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 대변인은 뭐 시민이나 유튜버 등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상과 형식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더 많은 기자와 질의응답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다면서 그러면서도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기자회견 모레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자,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기일 변경 요청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 일지 정리를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네. 앞서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서 6월 30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면서 내란 재판이 잡혀있는 이달 3일 이후로 조사 일자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검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7월 1일, 그러니까 오늘 오전 9시에 출석을 하라고 다시 통보를 했어요. 그래요. 근데 어제 오후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과의 그 사전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출석일을 다시 정해달라면서 일정을 바꿔달라고 다시 한번 요구를 한 겁니다. 네. 장시간 조사 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즉시 재소환이 결정됐다면서 건강 문제랑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한 것입니다. 네. 특검은 이번에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요.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접수된 의견서 내용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입장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그러니까 오늘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번 주 안으로 특정 일자를 정해서 다시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예.
특검이 만약에 계속해서 불응한다면 강제 수사할 거라고 해요. 그렇죠.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체포영장 재청구나 뭐 예. 구속영장 청구 등 음.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박 특검보는 이미 한 차례 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게 된다면 지난번보다 적시된 혐의의 범위가 확장될 거로 보인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만약 다음 기일을 통지한다면 이달 4일 또는 5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달 3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기 때문에 예. 이걸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송원석 비대위가 출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기 당권 경쟁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퇴임에 따라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의 송원석 원내대표 겸임을 결정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성격에 대해서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의사결정 기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오는 8월에 개최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약 2달 동안 전대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새 비대위 출범으로 전대가 가시화되면서 당권 경쟁이 이제 본격화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차기 당대표는 대선 패배 이후에 내부 쇄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당권 주자는 누가 거론되나요? 우선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그리고 대선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김 전 후보와 경쟁했던 한동훈 전 대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 전 후보는 공식석상에서 당대표에 아무 욕심 없다라면서 좀 표면상 당권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지만 네. 대선 이후 당내 분란상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당 개혁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좀 해석이 되면서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는 관측으로도 이어졌고요.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대선 후에 당원 가입 운동을 펼치고 현안 관련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유튜브 채널에 한동훈의 고민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을 예고하면서 국민, 당원과 소통을 늘리는 모습입니다.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지지층 확대에 나선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이외에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등도 당권 도전에 나설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 의원은 대여 투쟁의 선봉장으로 나서면서 거대 여당을 상대해야 하는 수장의 면모를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7일에 국회 본청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그리고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죠. 또 안철수 의원은 대구, 부산, 인천 등에서 민심 투어에 나섰습니다. 소통 행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SNS에서 내부 쇄신 의지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 내부 쇄신 방안과 지도체제 변화 여부가 또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 퇴임을 했어요. 네. 기자회견도 했네요. 맞습니다. 당 향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파동이 있고 나서 직후에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의 지명으로 15일에 이제 취임을 해서 어제까지 47일 동안 당을 이끌었었는데요. 전국을 다니면서 들었던 가장 가슴 아팠던 말씀은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라는 얘기였다면서 퇴임 기자회견에서 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개혁에 대한 점수는 0점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득권 와해가 결국에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기득권을 유지한다고 몸부림 처분들 와해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사실상 주류인 친윤 세력의 직격탄을 날리는 모습을 네.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고요. 젊은 의원들과 개혁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제시한 적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이게 관철되지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개혁에 대한 점수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군요. 잘 네. 들었고요. 자, 이제 추경 예산안 소식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지금 30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네.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예결위 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좀 더 논의가 진행이 되잖아요. 파행을 그렇죠. 겪었죠. 그렇습니다. 추경안 심사 첫 발을 떼는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 회의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수박 겉핥기식 졸속 심사에 들러리 설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면서 단체로 퇴장을 한 건데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 독재까지 하려고 하는 거라면서 마음대로 일정을 다 정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회의는 여당 중심으로만 2시간여 진행이 됐고 종합 정책 질의를 하루 늘린 이틀 하기로 여당이 한 발 물러선 뒤에 이 보이콧은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이 회의장으로 들어왔고요. 예, 예. 추경의 핵심 민생회복 지원금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들을 상대로 사실상 당선 축하금 아니냐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 물었고요. 예. 민주당은 민생 지원금을 현금 살포로만 보는 야당의 시각 자체가 문제라고 받아쳤습니다. 또 애초 이번 추경은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망친 탓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목요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전체 회의가 하루 늘어나게 되면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 빠듯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처리가 되면 이달 안에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 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해 왔는데 그렇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지도 주목되는 대목인데요. 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일부 기업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소액 주주 권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대응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선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부연을 했고요. 예. 또 송 원내대표는 그 민주당의 더 강해진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해당 법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뿐만 아니라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추가됐거든요. 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세제 혜택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협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인데요. 자, 국민의힘이 김민석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민청문회를 자체적으로 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른바 국민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앞선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이나 증인 채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청문회였다고 보고 네. 회계사와 농업인, 탈북민 등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자체 청문회를 통해서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건데요. 네. 송원석 원내대표는 전대미문의 국민 우롱 사태를 이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겼다면서 각종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장에 눈길을 끌었던 게 배추였어요. 배추 아하. 18포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 인사청문회는 이미 끝났지만 배추 농사에 2억 원을 투자해서 매달 450만 원을 받았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을 좀 부각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나경원 의원이 지금 국회 농성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7일부터 지금 로텐도 홀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그 김 후보자가 갔었는데 그렇다면서요. 두 사람이 예. 또 설전을 벌였어요. 예. 나 의원이 자료 좀 내라 라면서 해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김 후보자가 자료 다 갖다 줬는데 보질 않고 청문회장에 들어오질 않는다 이렇게 응수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러자 나 의원이 다시 마지막에 증여세 낸 거 자료를 안 냈다더라 하니까 김 후보자가 다 갖다 드렸는데 보질 않는다. 주진우 의원이 사과를 하셨으면 나머지까지 다 드리려고 했다라면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좀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리 인준을 볼모로 야당이 생떼를 쓰고 있다면서 타협은 없다고 일축했고요.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에는 전면전뿐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 처리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커버 스토리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초혁신 디지털 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월은 바로 산업안전 보건의 달. 산업안전 신기술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한 현장과 일터를 조성하는 산업안전 보건의 달은 7월 첫째 주 월요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박람회 등 전문 세미나 중앙 행사, 7월 14일 후 전국 각지 행사로 한 달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의 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싱어송라이터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저는 준찬솔 삼형제의 아빠인데요. 그래서인지 10대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고등학생 3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일이 있었죠. 언론들은 왜 그랬을까에 집중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원인보다 남은 친구들을 챙겨야 한다고요. 지난해에만 200명이 넘는 10대 학생들이 스스로 삶을 등졌다고 합니다. 이젠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면 어떨까요? 얘들아, 괜찮아. 너희 잘하고 있고 우리가 곁에 있을게.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요즘 일은 어때? 공연이 안 잡혀서 이래저래 힘들지 뭐. 예술인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아, 예술인한테 무슨 고용보험이 있어. 어? 우리처럼 수입이 불안정한 예술인한테 꼭 필요한 보험인데? 한번 찾아봐. 예술인 고용보험? 오, 구직급여, 출산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네? 그렇다니까.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 동안엔 과태료도 면제된대.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 예술인 고용보험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함께해요 예술인 고용보험.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정혜곤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300만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 개발과 활발한 입법 활동은 물론